여러분은 부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혹은 전생의 원수, 그것도 아니면 자식 때문에 사는 의리. 아마 저마다의 사연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6년 차,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속은 골들대로 골가버린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위자료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밝혀서가 아닙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그 마음의 빚을 돈으로라도 정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아주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방송 최초로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저는 이들의 이별이 실패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아픈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밤 그 내밀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내의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혼 6년 차, 부부는 난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몸과 마음의 주삿바늘을 꽂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맙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창. 상대방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거기엔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이 낱낱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살을 안 빼서 임신이 안 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부부관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부부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지켜져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의 식사 메뉴부터 아내의 체중, 심지어는 잠자리 횟수와 이유까지 실시간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기이한 보고가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시아버지라는 거대한 감시탑의 보고원에 불과했다는 사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만 존재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훔쳐봐? 너 이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야. 고소할 거야. 사과가 아닌 법을 들먹이는 남편. 아내의 찢어진 가슴보다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이 더 화가 났던 남편. 아마도 아내의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갈등의 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집 밖에서도 아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난 남편은 아내를 안주 삼아 씹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난임 시술을 받으며 예민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들은 이렇게 거듭니다. 야, 그 주사 얼마나 아픈지 너도 찔려봐야 해. 이 말은 아내를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조롱 섞인 농담이었죠. 사실 아내에게도 과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어느 날 아내는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시험관 주사기를 들이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너도 이 공포를 느껴봐.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 남편의 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절박했던 비명을 그저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다는 식으로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미쳐가야 했는지 그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기 바빴던 것이죠. 남편은 37의 건장한 성인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한 어른아이였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버지였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며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 남편 곁에서 아내는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혼자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숙녀 캠프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남편은 재산 분할을 거부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들 싸움은 돈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정과 사과를 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캠프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꼭두각시입니다. 아내가 겪었을 수치심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심리극 치료.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연기를 하던 남편은
웅크리고 앉아오는 아내의 모습에서 비로소 자신의 잔인함을 깨닫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효도라 믿었던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친구처럼 지냈잖아.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남편은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에 아내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미운정, 고운정이 든 세월입니다. 이혼 의사 50%입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저 눈물을 믿어봐도 될까? 시청자들도 상담사들도 어쩌면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정을 앞두고 아내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친구 같았던 시절조차 아내의 기억 속에는 외로운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변할게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남편 뒤에 서 있는 시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걸요. 깨진 그릇을 본드로 붙여본 적 있으신가요?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물을 담으면 틈새로 다시 새어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바닥까지 추락해 산산조각이 난 신뢰는 몇 마디의 사과와 눈물로 다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조정의 날, 법정 같은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빌었는데, 변화를 약속했는데 왜 받아주지 않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착같이 받아내려 했던 위자료 중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변호사도 남편도 의아해했습니다. 그토록 돈에 집착하던 아내가 아니었나요? 그때 아내가 담담하게,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너한테 5만 정이 다 떨어졌어. 5만 정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미움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돈을 더 받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이득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값을 돈으로라도 쳐서 받고 싶었던 그 마음조차 이제는 부질없게 느껴질 만큼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방송 최초로 이혼 확정이라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삶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잘 이혼해보자. 어쩌면 그가 결혼 생활 6년 동안 한 말 중에 가장 어른스러운 말이 아니었을까요? 조정장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물론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세상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감시도 남편의 무심함도 없는 곳에서 오롯이 나로 숨 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아내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했을 겁니다. 아내분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 아이를 못 낳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분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내 배우자보다 부모님, 형제 혹은 친구의 말을 더 믿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나의 고통을 배우자가 외면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위자료 부부의 이야기는 비록 이혼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드는 순간, 그리고 그 제3자가 배우자보다 우선시되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옆에 잠든 혹은 다른 방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밉고 때로는 서운하고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내 앞에서 그 돌을 같이 맞아줄 사람은 결국 배우자뿐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라고 말이죠. 부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의 가정에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그래놀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